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3,500억 달러의 나비 효과인가요? 원달러 환율이 야간장에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1,401.57까지 껑충 뛰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원화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완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밤 10시께 1,400원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환율은 오후부터 고공행진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대거 팔자에 나서면서 정규장을 1,39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해서 밤사이 방금 전 1,401.5원까지 올라선 겁니다. 환율 상승세에는 한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호응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스와프를 한다 해도 보유 애완의 80%를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데 대한 불안함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3,500억 달러 나비 효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1,40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IMF는 한국의 나라빚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른 나라인데요. 10년 뒤 GDP 대비 채무 비율 70.5%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0년 뒤에는 우리 GDP 대비 70.5%의 채무를 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GDP 대비 채무가 60%가 넘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IMF는 이거 장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나라빚을 관리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 및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2의 IMF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재정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IMF의 경고가 왜 나왔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라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해서 빚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면 부채 비율이 약 50%를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라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50%를 약간 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50% 밑에서 잘 관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급속으로 늘어나면 우리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60%가 넘으면 위험하다. 다른 나라 100% 이거하고 다릅니다. 기축통화국하고도 다른 거고 그리고 100%가 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겠습니까? 그럼 나라가 부도나는 거죠. IMF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확정 재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빚을 갚으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는 달리 이재명은 무조건 돈을 풀고 보자는 식인데요. 자, IMF는 한국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의 수렴함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제 한국의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말하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정도까지 수렴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건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장은 더 이상 안 되는데 빚만 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빚 관리를 잘해야 된다. 비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은 다르다. 선진국과 한국은 처지가 다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빚을 늘리겠다. 씨앗이 없으면 씨앗을 빌려서라도 밭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의 지금 성장률은 0%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성장률이 0%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최악입니다. 그래도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IMF는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돈 쓸 돈이 앞으로 너무 돈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가 채무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IMF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IMF가 오늘자로 한국의 빚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로 이때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1,400원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1,400원을 단숨에 조금 전 밤 10시에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이죠. 환율이 1,500원, 1,600원, 1,700원으로 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1,700원에 가면 IMF가 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1,500원만 넘어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는 한국의 빚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재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빚을 늘리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3,500억 문제 이것이 간단치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비 효과로서 지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빠르게 지금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관세 협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서 어떤 이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경제에서 제일 나쁜 게 이 불안전성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것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박으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우리가 지금 들어줄 수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걸 들어줄 수 없으면 차라리 25%를 두드려 맞겠다 이런 얘기인데 25% 두드려 맞을 경우에 한국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더군다나 지금 몇 개의 품목만 25%고 또 아주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세를 유예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관세를 유예하지 않고 이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붙일 경우에 그리고 또 우회 수출이 멕시코라든지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경우에 우리 수출량이 급감할 텐데 수출량이 급감하면 그만큼 애화가 안 들어올 텐데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 수출하고 수입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은 그래도 수출이 100조 정도 더 많습니다. 수출이 1,000조고 수입이 900조니까. 근데 이게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돈이 없어가지고 원자재를 사오지 못하는 이런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경우에는 뭐 우리가 결제 수단이 없으니까, 즉 돈이 없으니까 뭐 석유도 못 사오고 밀가루도 못 사오고 설탕도 못 사오고 이런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IMF죠. 그럼 이제 IMF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처음 우리 IMF 맞았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몰라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어떤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만약에 애화가 부족해서 애환 사태가 벌어질 경우, IMF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케어를 못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애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